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3월 27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준송 TV, 유튜브 김준송 TV 대표이신 김준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냅니다. 네. 네. 시장이 잘 못 지내는 것 같은데. 뭐 시장이 재밌는 거죠. 뭐. 아, 재밌는 겁니까? 예. 아, 되게 시장이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네. 투자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이 돈을 오히려 보통은 더 많이 벌죠. 그래서 증권 시장이 별로 안 사주셨고? 움직이면 네. 거의 못 벌고.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주로 일방적으로 사니까 가지고 뭐 숏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무니까 뭐 나쁠 수도 있지만, 많이 움직이면 뭐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죠. 뭐 도움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네. 물론 뭐 기회가 될 수도 네. 있지만, 대체로 변동성이 크면 이제 뭐 네. 심적으로도 그렇고 예. 계좌로도 그렇고 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이번에 되죠. 이란 전쟁도 있고 그래서 뭐 변동성도 커졌고 네. 앞으로도 전쟁이 뭐 끝나기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 몇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야, 이 끝나면 주식 좀 오르겠네 이런 생각들 했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까지도. 전쟁이 지금 네. 끝난 겁니까? 안 끝난 아직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럴 정도로 지금 뭐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뭐 유가가 워낙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뭔가 결론은 날 텐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2월 말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특히 우리 국내 시장이 많이 움직였어요. 원달러도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지만 우리 국채 금리 아주 난리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종가별로 보면 그렇게 많이 뭐 미국 정도 움직이는데 장중에 많이 움직여요. 미국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안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또 금리도 꽤 올랐고, 네. 그리고 뭐 주식은 뭐 매일 보고 계시듯이 변동성 자체가 워낙 커지고, 뭐 이번 달만 보면은 확실히 좀 남들보다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상대적으로 국내 모든 상황들이 뭐 꼭 그렇게까지 볼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원화도 약세가 됐고, 원화 채권도 약세가 됐고, 원화 주식도 상대적으로 약세가 돼서 마치 셀 코리아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뭐 돌아설 수도 있고 이게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많아지고 뭐 또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도 뭐 중요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투자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다양한 투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투자가 진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건가 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종목 될 것 같아요. 자체를 다양화하는 게 아니라 그 군 자체를 좀 그렇죠. 다양화하자. 뭐 조금이라도 하던 거에서 네네. 넓어지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라고 하면 네. 아직도
국내 주식 종목을 탁 고르는 투자. 그게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 아,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아직도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동산 투자는 뭐 아무래도 기간도 길고 또 제도적으로 변하는 게 너무 많아서 뭐 그것만 가지고 평생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 투자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투자 기간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이제 20대부터 70대까지 투자하면 5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50년은 투자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투자하지 아니하고 돈 벌면 예금하고 그렇죠. 그냥 돈 생기면 집 사고 그다음에 은퇴하면 자식들하고 살고 남은 돈 있으면 뭐 상속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AI도 발전을 하고 인구 구조도 변화를 하고 하니까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무슨 뭐 삼성 정도 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다 뭐 근로소득에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소득들로 평생을 살기가 어려워진 점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거- 필수인데. 예. 그리고 자산이 너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자산의 증가 속도가 네. 근로소득으로 얻는 것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생산성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좋아져서 모든 생산을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한다면 아니면 기계의 비중이 커진다면 부가 개인에서 회사로 옮기는 네. 거잖아요. 회사로 옮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뭐 보너스를 받고 이런 것도 늘어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투자가 너무 중요해졌고 그렇다면 두 번째 50년씩 투자를 하는데 종목을 골라서 하는 투자에 편협돼 있는 거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조금씩이라도 넓혀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종목에서 지수로 그다음에 한국 주식만 할 게 아니라 뭐 미국 주식도 해야 되고 또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채권 외환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고 아,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종목에서 주식, 채권, 외환을 그러니까 외환이라면 뭐 달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국내하고 해외만 해도 6개거든요. 코스피 하나, 나스닥과 S&P, 뭐 달러엔, 달러원, 미국 국채, 원화 국채. 아 그렇게만 다양한. 네, 그렇게만 해도 6개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6개인데 사실 요즘 이 6개 많이 투자하십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냥 개인들도 한 번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과연 내가 해야 될 투자보다 뭐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작게 하는 건 아닌가? 좀 쏠려 있지 않나? 우선 절대 금액이 네. 너무 작지 않나? 아.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아니면 내가 앞으로 100원씩 매년 벌 사람인데 뭐 아직 벌지 않은 돈을 미리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내 투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반대로 너무 많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적정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적정 레벨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 내가 특별한 이유로 내가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너무 뭐 절어가지고 너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네네.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다양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투자해서 50년 동안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올해는 한국 주식 개별 주식 그쵸? 완전 1등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죠. 여기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적당하게 다양한 투자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로
주식 투자 연령이 많이 이제 네. 낮아졌고 네. 물론 뭐 그 이하 뭐 네.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몇십 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쏠려 있기보다는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네.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네. 이제 주장이시고 50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상황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결론으로 좀 네. 가도록 하죠. 미국 10년물이 간밤에 4.4를 넘어선 네.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제 타코를 할 때 국채, 채권 금리 본다. 그다음에 유가 본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게 가장 핵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정신없게 변할 때 저는 보통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제일 먼저 봅니다. 보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이 많이 보는데 이유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실질 금리거든요. 실질 금리라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개인들도 10년짜리를 기준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뭐 회사를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그리고 회사들도 대부분 10년짜리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금리거든요. 네. 그 금리가 요번에 사실 제일 많이 움직였어요. 이란 전쟁이 전후를 보면 비포 애프터를 딱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변한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란 전쟁이 2월 28일 날인가 네네. 그 주말에 났잖아요. 네. 그 바로 전날 3.9 뭐 3인가 이랬어요. 3.9 약간 위였어요. 그러니까 4가 안 됐군요. 예, 지금 4.42니까 그쵸. 50bp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죠. 왜 많이 변했냐면 최근에 금리가 예전에 코로나 날 때는 조금 변동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뭐 4.0에서 4.2에 그냥 쫙 갔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4.2 절대 못 깬다. 뭐 4.3 잠깐 가면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웬걸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에 10bp씩 오르면서 지금 벌써 4.42가 됐거든요. 미국 금리가 4.42가 실질 금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올라왔고 사실은 미국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전쟁 전에 얘기한 거는 네. 트럼프도 단기 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단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장기 금리가 따라 내려올 거니까 미국의 금리가 내려올 것이다.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 보통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이머징 국가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이머징 국가들의 주식들이 더 좋아질 것이야. 그 과정에서 달러가 미국에서 미국 바깥으로 나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거야. 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야. 이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였거든요. 금년 연초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항상 그때도 조금 항상 반대쪽으로 네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음. 할 때 미국 금리가 그렇게 쉽게 못 내려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때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미국 금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내려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 금리가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3.75에서 3%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3%면 3번 내리는 거잖아요. 2번 반까지 보통 2번에서 3번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2번 반이나 내리면 3번을 내린다고 치면 3%잖아요. 3%를 내리는 걸로 이미 시장의 프라이싱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자가 더 내린다는 거는 3.75가 3.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내려가는 예상의 패스가 있잖아요. 길이. 네네네. 그게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이 그렇죠. 다 됐는데 이미 그 상태에서 프라이싱 네. 돼 있는 거거든요. 국채 금리도 다 네. 그렇고 기준금리가 그렇게 내려갈 걸 보고 네. 사실 미국 금리의 그 수익률 곡선은 진짜 상품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진짜 요만큼의 구멍만 있어도 다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야 그러면 금리를 지금 2번에서 3번 내리는 정도? 그러면
그냥 중간 잡아서 3.1이라고 잡으면 야 3.1에서 더 내려갈 게 있어? 중립금리가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게 우선 첫 번째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갈 거라 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가 저 난리를 쳐도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뭐 관세를 걷는다 어쩐다 해도 그럼 미국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어떻게 금리가 내려올 수가 있어?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이제 점점 가면 설득력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AI가 모든 생산성과 경기를 살리는 거라면 AI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다 모여 있는데 그리고 투자가 AI 기업에다가 다 일어난다면 투자가 다 미국 기업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자금의 흐름이 미국에서 미국 바깥으로 나가겠어.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트럼프가 온 나라에다가 대고 유럽, 일본, 우리나라 다 대고 뭐 몇 천억 불씩 돈을 내라 그랬고 또 나라마다 다 사인을 했는데 투자와 네. 관세를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으나 이게 오히려 소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란 사태가 탁 터지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두 개를 맞은 것 같아요. 하나는 야 인플레이션 그거 이제 안 될 것 같아.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오르는 거였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을 테고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면 뭐 금리 못 내리죠. 근데 미국은 사실 원유 수출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게 오르기 때문에 유가를 막으려고 한 것이고 사실 26년에 유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면 초과 공급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다 초과 공급이라 그랬고 그래서 선물 시장도 보면 초과 공급 때문에 유가의 선물이 지나가면서 원래 이론가로 하면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관 비용도 들고 이자율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유가가 좀 내려갈 것이야. 네. 그런데 당장 기름이 없으니까 뭐 아비트라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선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정도로 유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고 대개 유가가 60불에서 80불 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60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유가가 이제 90불 넘어갔는데 이란이 아무리 잘 정리가 돼도 글쎄요. 70불? 뭐 그냥 느낌적으로도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야 없었던 일로 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하고 다 악수를 다 해도 벌써 뭐 터진 게 많잖아요. 이미 망가진 시설이나 시설도 뭐 많고. 길이나 이런 것들이 복구되는데 그럼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다. 그다음에 심리도 무너졌죠. 그렇죠. 이것들 봐라. 네.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딴 데다 뭐 육로라도 뚫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유가의 초과 공급도 잘 안 맞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유가가 70불 아래로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쟁 비용이라는 게 꼭 무지 막지한 거잖아요. 맞아요. 뭐 전쟁 미사일 하나 비용이죠, 쏘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 돈 엄청 썼거든요. 네. 미국만 썼겠어요? 미국이 많이 썼으니까 미국이 사실 미국 주장에 의하면 야 중동 문제가 내 문제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제일 혜택을 보는 아시아 국가들 얘네들이 돈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압력도 있고 네. 유가도 오르니까 아니,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 비용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정부에서 돈 또 더 빌려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있으면서 이자율을 건드린 거죠. 미국 돈 더 빌려야 되는구나. 원래 더 빌려야 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돼서 엄청난 금액을 빌려야 된다고 뭐 난리 났잖아요. 뭐 5개 회사만 뭐 700 빌리언을 빌려야 된다고 올해. 그 난리가 치니까 AI 회사들은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빅테크는 미국 정부하고 조금 차이 나겠지만 스프레드 차이가 제가 보기에 많이 안 날 거예요. 뭐 회사들이 괜찮다고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빌려대면 미 국채 사는 사람이 그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비교적 움직임은 적었지만 네. 조금 불안했던 시장을 탁 건드려 주니까 뭐 그냥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4.42까지 왔는데 네. 뭐 4.5는 이제 바로 위에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5%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라는 게 좀 굉장히 복합적인데 네. 여러 가지로 최근에 어떤 발행을 해도 인기가 없다. 네. 우리가 입찰이라고 네. 이제 표현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인기가 없다.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나타났고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러느냐? 전쟁 속에서 유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전쟁 비용은 계속해서 들고 네. 있고 국채는 더 맞습니다. 찍어낼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네. 복합적이다. 네, 그리고 그런 네. 아주 결정적인 두 네. 가지 요인 네. 제가 좀 시간을 길게 앞에 설명을 드린 게 네.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하향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예전에 진짜 예전의 상식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걸 AI가 바꿔놓고 있거든요. 네. AI가 모든 걸 바꿔놓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됐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 안전자산 조금 점프해서 얘기해보면 안전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쟁이 탁 터지잖아요. 전쟁이 터지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전자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험에 뭐 반대 위험 자산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위험 자산의 네. 대표적인 거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식이 많이 오를 때는 그냥 대충 조금만 오르다가 주식이 많이 빠지면 올라주는 거. 그게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들이 말을 해줘야죠. 올라야죠. 대표적인 안전자산 한번 불러보세요. 뭐 보통 뭐 얘기합니까? 금, 네, 달러, 국채? 맞습니다. 네.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금은 어떻게 됐어요? 금이 근데 17% 빠졌어요. 그렇죠. 17% 빠졌고 달러가 올랐어요. 달러가 올랐는데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97이었던 게 글로벌 인덱스로 99, 한 2% 올랐어요. 유가가 오른 건 뭐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달러 많이 안 올랐고 채권은 오르기는커녕 지금 50bp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으로는 뭐 10년짜리면은 57이 35, 3.5%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채와 미국 국채와 달러화가 동시에 강세가 될 수는 사실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채권도 강세가 되려면 달러 이자율이 내려올 때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강세가 돼요. 그리고 하나는 보통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달러는 조금 강세가 되고 국채는 완전히 폭망을 해버렸잖아요.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많이 내린 거죠. 네, 네, 금리가 네. 50bp가 네.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은 네. 와 이게 옛날하고 뭔가 음. 다르죠. 금은 또 왜 저 모양이에요? 금은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안 오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미국 주식? 빅테크? 이런 게 안전자산인가? 사실 미국 주식이 요번에 다른 나라 주식보다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좀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전자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투자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50년 동안 차분하게 돈을 벌려면 네.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빵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사실 제일 좋죠. 네. 투자 뭐 책에 보면 항상 포트폴리오 투자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최고죠. 거기서 10배 나면 끝나는데 뭐하러 분산 투자를 해요. 근데 그거는 딱 결과만 보고 하는 것이고 그 종목이 50년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되게 1, 2년에 끝나는데 1, 2년 동안 많이 벌었지만 나머지 48년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도 보면 세상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국 10년물이 워낙에 이제 좀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10년물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영향이 많고 네. 뭐 금도 그렇고 네. 달러도 그렇고 좀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좀 분산을 네.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네. 대표님의 말씀이신데 제가 이 네. 말씀만 드릴게요. 그 뒤에 질문이지만 환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달러원이 지금 1,500 오늘도 네. 10원 위로도 네. 올라가서 전쟁 발발 전에 네. 사실은 1,400원 밑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한 100원 이상 올라간 네.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10년물도 전쟁 전에 3.9였는데 4.4가 됐다. 네. 달러원도 뭐 1,400원 밑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1,510원도 넘었다. 그러면 요만큼 그러니까 전쟁으로 생긴 요만큼은 전쟁만 완화가 되면 요런 거는 과거의 경험으로는 바로 안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다른 것들이 다 돌아간다고 치면 우선 유가는 뭐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무슨 그래도 의미가 미국은 있느냐 이제, 하지만 사실 네.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가가 한 70, 60불은 좀 욕심인 것 같고 70불 정도로 가서 모든 게 안정이 됐을 때 과연 달러 이자율이 다시 4%를 가겠느냐는 거죠.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제는 벌써 좀 무너진 거죠. 다 본 거지. 이거 아니네. 이거 안전자산 아니군. 사람들 엄청 불안해하고 있었군 그동안. 잘 움직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엄청 불안해했군. 거꾸로 이러다가 예를 들어 4.0을 갔다. 그러면 뭐 채권으로 보면 채권 매도 아니면 기업으로 보면 회사채 발행. 야 4%에는 무조건 돈 빌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가장 제자리를 안 갈 것 같은 자산 1순위가 저는 채권입니다. 미국 이자율이 다시 제자리를 가도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뭐 조금 내려갈려나? 그러니까 저는 4.3, 4.4가 별로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 지금 제가 처음에 2번에서 3번 정도 3번.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은 안 내린답니다. 지금 10년짜리 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2년짜리 금리가 4%예요. 그게 불과 얼마 전에 3.3이었거든요. 3.34였거든요. 미국 지금 2년짜리 금리가 4%예요. 자, 2년짜리 금리는 아주 단순하게 기준금리의 그냥 합산입니다. 예, 거의 미국 국채는 크레딧 리스크도 없고 유동성 프리미엄도 거의 없거든요. 리포가 발달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3.75가 기준금리인데 4%면 거의 안 내린다는 뜻이에요. 2년과 오버나잇은 하루짜리 금리는 그래도 한 20-30bp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복리 계산만 해도 한 4-5bp 차이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단기 금리도 뭐 트럼프가 저쌩 난리를 쳐도 이제는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미 페드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페드가 보는 거는 두 개를 볼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미국은 고용과 물가잖아요. 물가와 고용을 보는데 고용이 지금 나쁘다는 거거든요. 나쁘겠죠. 그런데 고용이 나쁜 이유가 경기 때문에 나쁜 것도 있지만 AI 때문에 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나빠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페드도 헷갈리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하는 말은 대놓고 하는 말이 고용이 좀 나빠진다 하더라도 고용이 나빠지면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겁나.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이클이 내려가는 게 끝났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 보시면 지금부터 2년 동안 3.75예요. 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 이미 돌아섰고 22가 어제 4월 달에 나 금리 올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뜻을 자세히 보면 나는 올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부터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로 바뀐 것이 아니냐. 사람들 생각에 야 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가기엔 너무 높아. 뭐 1%쯤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야 여기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만 그거는 조금 짧게 본 것 같아요.
금리가 1%, 2%였던 거는요. 지난 진짜 한 10년, 15년이에요. 그 전에는 다 7%, 8%였어요. 네. 우리가 5% 금리에서도 다 경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미국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4%, 2년짜리가 4.3, 10년짜리가 5%, 그다음에 뭐 모기지가 7%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인상 사이클로 돌았으면 전 세계가 다 인상 사이클로 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도 이제 유동성으로 우르르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AI까지 엄청 헷갈리게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조금 점프해서 얘기하면 저는 AI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예전에 우리 같이 방송한 적 있잖아요. 새벽에. 네. 그때 챗 GPT가 뭔지 처음 들었잖아요. 챗 GPT 누군가 와서 설명해 줬어요. 2022년 네. 말쯤. 네. 네. 몇 년 전입니까? 3년? 또 불과 3년 맞아요. 전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AI 뭐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매일매일 네. 와 이것도 돼. 이것도 돼. 그러니까요. 파워포인트요. 이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AI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 엊그저께 그 터보 퀀트. 터보 퀀트.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랬어요. 네. 저는 항상 이거 나오기 전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AI가 세상을 다 바꿔줘. 그건 알겠어. 분명히 바뀔 것 같아요.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AI가 자기 자체는 반도체를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러면 뭐 세상 일을 다 낮춰놓지만 자기 코스트가 높아져? 그러면 AI가 자기 코스트를 낮추는 일도 해야지. 저는 그런 의문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AI가 하는데 야 우리가 리소스를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줄여볼 수는 없겠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네. 그런 기술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게 왔으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이게 AI 생산성 발전의 그런 효율 그런 유틸리티 쪽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도뿐 아니라 본인들의 코스트를 줄이는 쪽으로도 네. 뭔가 진행이 된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AI 뭐 오픈클로나 뭐 크로드 나오면서 요즘 좀 크로드 써보셨어요? 진짜 죽입니다. 저는 좋다는 거죠? 너무 네. 좋아요. 네. 크로드 코어 같은 거는 나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좋거든요. 제가 좀 남들보다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제 뭐 밀도 별로 안 하지만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걔가 다 하니까. 거의 아주 똘똘한 주니어를 한 10명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졌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런 클로드나 오픈클로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흔들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각종에 있던 그 부분마다 그림 그리는 거, 뭐 하는 거에 전통의 강자들이 있었거든요. 야, 그 기술을 하루아침에 못 쫓아가. 그랬는데 웬걸? 나 너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하드웨어에서는 없느냐는 거예요. 하드웨어 만든 공장 짓는데 5년 걸려. 야, 5년까지 안 걸리고 한 2년에 질 수도 있어.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워낙 반도체가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욕먹을 수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기술이 좋대지만 그 기술 우리도 금방 쫓아갈 수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하드웨어 쪽에 코스트 절감의 신호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나라 주식이 나쁠 것이다, 반도체가 나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주식이 상당히 반도체에 치중돼 있잖아요. 네. 뭐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한 40% 됩니까? 그렇죠. 그냥 절대값이 40%가요? 탑2에. 예, 탑2의 네네. 시가총액이 네. 그러면 움직이면 80%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거나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폭락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보다 덜 오르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미국의 구글이 오를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 때문에 그 생쇼를 하다가 오픈클로하고 크로드하고 제미나이가 나오니까 추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어떤 기업이 앞으로 어떤 데서 생산성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도 비슷하고 다 사는 거죠. 누군가는 떨어진 거를 가져갈 테니까 결국 나스닥을 다 사는 거거든요. S&P를 다 사고. 그게 그러니까 지수. 그게 지수죠. 네. 그것도 한국 지수는 너무 반도체에 치중돼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사실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거든요. 네. 이게 나스닥 100이나 어그레시브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도 S&P 500 정도를 사면은 이런 베너핏을 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별 주식에서 지수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네. 시기에 왔다.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이 국내 주식이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이 좋았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몇 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법, 뭐 말도 안 되는 관행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올라온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상법이나 이런 쪽은 사실 거의 다 왔어요.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있지만 여기서 개선될 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반도체 게임이잖아요. 국내 시장은.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은 국내에다가 투자를 몰빵을 한다는 거는 뭐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안 사고 다른 종목을 다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에 몰빵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몰빵이 건전한 투자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아주 넓은 시각으로 지금 사실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위험하다 지금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다양화시켜야 예, 된다. 상대적으로 네. 덜 올 수 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 게 50년을 하면 저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법니다. 예, 많이 벌어요.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다양한 거를 얼마나 네. 뭐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사실은 최근에 국내 주식이 좀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금년에도 미국 주식에 비해서 30% 이상 우리가 아웃퍼폼했거든요. 한 35%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갈아탈 그야말로 좋은 뭐 갈아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다양화를 해야지 지난 1년 반 동안 1년 동안 이만큼 올랐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본다면 미국 주식뿐 아니라 저는 국내 국채 네. 뭐 미국 국채, 그 다음에 달러화 이런 쪽에 네. 다양화할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린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은 시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이라는 이슈로 채권 금리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요게 좀 마무리된다 그래도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제하에 네. 그렇다면 쉽게 또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기준금리.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유동성이 밑바탕이 되는 주식의 어떤 상승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시대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네. 종목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지수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채권으로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다양화를 네. 시켜놔야 된다는 네, 말씀. 예. 게다가 이제 최근에 AI 네. 약간 크랙까지 생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채권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네. 앞서서 최근에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국내 채권 시장도 뭐 하루의 변동성이 엄청나다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우선 네. 뭐 죄송한데 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조금 잘못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달러원에 관련돼서는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일관되게 원화를 강세를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의지는 확실하잖아요. 야, 달러원 올라가면 안 돼.
1,500원 올라가면 안 돼. 1,400원으로 가야 돼. 대통령부터 다 정부 관료, 한국은행 총재까지 모든 사람이 달러원은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돼야 돼. 실제로 결과는 안 그랬고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정부의 입장이 일관적이라는 게 시장에 먹힙니다. 좋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 관련된 금리에 관련돼서는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1, 2년 전에 우리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 미국이 금리를 막 인하할 때 인하 안 했어요. 실기했다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이창용 총재 이제 물러나시지만 나는 실기한 적 없다고 막 또 말씀을 하시고 그냥 제가 보기엔 분명히 실기했어요. 그때 내릴 때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릴 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이 오르니까 은근히 야 은행들 너무 싸게 돈 빌려주지 마. 싸게 돈 빌려주는 게 다 주택담보대출로 가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싸게 빌려줘 하고 오히려 올리라고 푸시를 했고 그래서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실질 금리는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최근에 엊그저께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전쟁 직전에 이창용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채권금리 쫙 내려갔어요. 아 금리를 내릴까벼 하고 내렸는데 그런데 난 금리를 내릴 생각은 또 없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미국 따라 올라가니까 국고채 매입을 하는 걸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부는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금융정책인데 그걸로 잘 안 맥히면 그냥 직접 국채를 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드뭅니다.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국채는 1년에 200조 이상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채를 만일에 사야 될 이유가 있으면 왜 삽니까? 발행을 줄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200조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조씩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국채를 좀 살 일이 있어. 이렇게 많이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20조 발행할 거 15조 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조를 산다고 해서 오늘 사고 4월 1일 날 사요. 2.5조씩. 그런데 오늘 금리가 내렸나요? 안 내리잖아요. 물론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이게 도대체 정부가 오르기를 바라는 거야. 내리기를 바라는 거야. 물가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야 되는데 물가 걱정은 하면서 금리를 내리기를 바래? 그리고 추경을 25조를 하면서 초과세수로 한대? 초과세수 잘 모르지만 6조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초과세수는 25조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뭐 기름값을 상한제를 쳐주면 그 돈도 결국 공사를 통해서 공사에서 손해가 나면 그 세수가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돈은 계속 쓰면서 또 5조를 또 매입을 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헷갈리거든요. 미국 연준은 원하는 바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런데 한국 지금 금통위는 도대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국내 금리는 그냥 미국 금리 쫓아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결국 미국 금리 쫓아가겠지 뭐 하고 쫓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중의 움직임이 너무 커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진짜 쌩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리고 또 조금 테크니컬한 거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도 선물 시장에서 보면 선물이 다음 달 것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어요. 막 20bp씩. 20bp 올라야 본전인 거예요. 3개월에. 이런 식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요. 국내 채권 시장은 아까 미국 채권 시장도 약간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곱하기 10배로 불안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불안하니까 이제 개인들의 삶이나 회사들의 그런 경영이나 이런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어떨 것이란 자기 판단을 해서 한쪽 방향을 지키게 되면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아까 이제 질문 드린 거하고도 궤를 같이 하는데 네. 이 모든 어떤 좀 헷갈리고 불안한 뭐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금융도 어쨌든 굉장히 중심에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완화가 언제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변동했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있는데요. 보시는 가는데 거네요. 그 안 돌아갈 거라고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안 돌아갈 것 같은 게 미국 금리가 안 돌아갈 것이고 다는 안 돌아갈 거고 진짜 거의 안 돌아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3.9였던 게 4.4가 됐는데 네. 잘 내려가야 4.2? 환율도요?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가면 달러는 거의 미국 금리의 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글로벌 달러가 안 내려가고 달러원도 이제 거의 글로벌 달러의 함수가 됐어요. 한국은행이 사실 세게 밀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요즘 움직임이 거의 다 같이 갑니다. 지금 그걸 뭘로 보면 되냐면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의 차이를 막 계산해 볼 게 아니라 그냥 옌 원, 유로 원 보면 그게 그 결과잖아요. 옌 원이 지금 940이 좀 넘거든요. 근데 옌 원을 가만히 보시면 940 근처보다 높으면 이거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눌렀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유로원도 지금 1740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눌렀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그동안 1년 동안 그렇게 눌러왔지만 사실 누른 거는 거의 효과가 없이 지금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걸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더 흔들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국제 금융시장을 좀 쫓아갑니다. 그래서 달러원 금리는 국제시장을 거의 쫓아가고 있고요. 한국은행 의지, 정부의 의지 이런 거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는 사실 주식이죠. 근데 주식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되돌림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되돌려졌지만 아직도 엄청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전쟁이 난 이후에 한 달 동안의 분위기는 셀 코리아인 건 분명히 팩트고요. 이 팩트가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방법은 다양화해야 된다. 제가 다시 반복해 주장하는 게 주시네요. 네.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 이렇게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 도움이 되고요. 제가 항상 투자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거예요. 죽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몰빵을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몰빵을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하면 절대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다양한 투자를 하는 그런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매크로적인 질문을 드려도 결론은 어쨌든 다양화해야 된다. 결론만 얘기하면요. 라는 제가 말씀이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좀 다양화하세요. 위험을 몰빵하지 마세요. 국내 주식에 몰빵하는 거는 반도체에 몰빵하는 거니 그거를 다양화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매크로에 관련돼서 항상 먼저 보여야 될 변수가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 국채고 미국 국채 금리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못한다. 제 말씀이 맞다면 네. 글로벌 달러도 쉽게 못 내려오고 달러원도 잘 못 내려오고 국내 국채도 이자율도 잘 못 내려온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일방적으로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던 거에서 한번 멈추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의 생각에는 이제 분산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전쟁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 간밤에 10% 네. 나스닥 이제 11%인가요? 이제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그러면은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 AI에도 지속적으로 좀 물음표가 어쨌든 있는 상황,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러면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네. 걸 전제를 해보면요. 네. 대부분 분들이 많이 그러시니까 그러면 초이스는 두 개죠.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난 주식을 다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전부 현금으로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분산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자율도 오르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그냥 다 빠져나오는 게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물타기는 못할 망정 내가 빠져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은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아요. 맞을지 틀릴지도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 제 생각은 그렇다면 지금 국내 주식이라는 게 반도체 몰빵이니까 조금 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미국 주식도 물론 빠지고 있는데 한국 주식도 빠지고 미국 주식도 빠지는데 한국 주식이 더 빠지고는 있잖아요. 한국 주식이 더 변동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는 반도체에만 몰빵돼 있는 국내 주식에서는 조금 다양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좋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럼요. 결국은 AI가 생산성을 높일 거고요. 주식이 뭐 제가 볼 때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의 레벨보다 뭐 20%, 30%가 아니라 2배, 3배, 5배, 10배 될 가능성이 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거는 저는 무조건 인정입니다. 주식을 한 푼도 안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AI가 전체를 사람을 전부 대체해버리면 그 돈은 다 AI를 가지고 있는 로봇을 갖고 있는 회사의 돈이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자기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빵으로 가는 거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몰빵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채권하고 달러와 자산, 외환에 대해서도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러면 또 방법도 생기고 또 서로 간에 해지도 되고 그런 식으로 1년, 2년을 하면 1등은 무조건 몰빵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걸 골라도 맞힌 사람이 1등인 거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10년, 20년, 30년 가잖아요. 그러면 조잡을 떨고 포트폴리오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1등으로 다 올라옵니다. 장기로 갈수록 분산했던 네네. 사람들이 쫙 올라오고 몰빵했던 사람이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든 재산 투자를 할 때 진짜 50년이거든요. 진짜 5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 2배 벌면 나머지 49년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게 지금이 뭔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셀코리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그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다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고요. 믿었던 AI 쪽에서 반도체에서 하드웨어도 혁신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다. 많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분산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군을 다양하게 나눠서 주식도 주식이고 이제 지수, 네. 종목, 채권, 뭐 외환 이렇게 네. 좀 분산을 하는 시각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통해서 김준송 대표님의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자주 뵙고 또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